자, 구문정도 고등영문법 동사 시제에 대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시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죠. 즉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들, 그것들에 의해서 시제가 결정되거나 특히 현재 완료 시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묻는 패턴들이 출제가 됩니다. 또는 시제 일치의 예외가 되는 조건들, 이게 뭐 흔히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서술형을 할 때 항상 서술형의 선생님이 주어 동사를 찾고 나면 동사의 시제 판단을 첫 번째로, 그렇죠? 두 번째가 동사의 어법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시제라는 게 결국은 문장에서 주어가 언제 그 동작을 했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시제에 대한 판단을 시험에서 많이 묻게 됩니다. 어법으로도 묻게 되고 특히나 서술형을 쓸 때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익혀둡니다. 자, 1번에서는 every Saturday 같은 시간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주어의 동작이 반복된다. 그렇죠? 반복되는 동작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실이다.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뭐 단 한 번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보통은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그래서 he goes, 토요일마다 쇼핑을 하러 간다. 자, 그 다음에는 will you go, 갈 거냐, before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안이 미래 시간일 때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써야 하지만 이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에서만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제 토익 같은 시험용 성인이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어서 시험을 보게 될 그 토익 같은 시험에서는 미래 시제도 쓴단 말이죠. 일반 용어도 써요. 근데 미래와 현재가 같이 쓸 때는 현재 시제를 우선해서 쓴다. 미래 시제를 못 쓰는 게 아니고 현재를 더 우선한다. 자, 그 다음에 love yourself, 너를 사랑하라. 그러면 명령문에서 and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간에 대한 설명. 자, 근데 이 미래 시제를 다룰 때 보면 이제 5번 문장을 먼저 보면요. opens, 새로운 레스토랑, 식당이 next month, 다음 달에. 자, 그러면 다음 달이라는 시간은 미래란 말이지. 그러면 will open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거죠. open 같은 동사가 이제 문을 열다. 우리가 이제 그 출발이나 도착을 나타내거나 또는 시작이나 뭐 끝을 나타내는, open도 문을 연다. 이런 동사들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하고 함께 사용을 할 때는 미래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형태는 현재 시의 형태인데 단서는 가까운 미래 시간. 그래서 다음 달에 문을 연다, 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장으로 돌아가면 빛이 travel, 이동을 하는 거죠. at the speed of 약 30만 킬로미터, 시속, 초속이죠. per second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per hour 하면 시속이고 요건 이제 초속. 그래서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건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진리라든지 과학적인 사실이든지 이것도 뭔가 하면 전부 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when you overcome, 자, 네가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을 할 때, 지금 극복한 게 아니죠. 앞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보세요. 주절이 그래서 you will succeed, 너는 성공을 할 거야. 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미래 시간일 때 현재 동사를 써라. 지금 네가 실패한 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실패를 네가 극복을 하게 될 때죠. 그러면 주절의 형태는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미래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절은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nce가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once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꼭 기억해서, 자, 일단 못하면, 자, 일단 네가 시도를 하고 나면 you will get something, 무언가를. 이 떠는 과거분사죠. 이 get의 어법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또는 과거분사 되도록 목적격 보호 역할에 그렇게 만들다.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 만들게 될 것이다. 이때 once도 조건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 시간 개념도 현재 시제로 쓰고, 하지만 주절은 지금처럼 미래 시제로 써야 한다. 그 다음 as soon as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의미를 꼭 기억합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you start to read. 책을 네가 읽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will have meaning,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가 되죠. 그래서 이때 as soon as도 시간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자, if가 조건의 접속사죠. 네가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they will help you. 그들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절은 미래. if처럼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현재 동사로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는 be going to 부정사가 나오죠. be going to 부정사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이제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근데 어차피 뭐 미래의 위라고 거의 같은 배경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we are leaving이 나오죠. 자, leave는 떠나다 또는 출발하다. 이렇게 출발이나 도착, 시작이나 끝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자 보세요. 지금처럼 are leaving이라고 쓰면 기본 개념은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에서 배웠죠. 뭐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근데 이 현재 진행 시의 형태가 지금처럼 뒤에 tomorrow 같은 어떤 시간의 의미, 가까운 미래 시간 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하고 함께 쓰일 때는 이 녀석도 미래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으로 내일이라는 가까운 미래 시간에 떠날 것이다. 지금 떠나고 있다가 아니고 떠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승객들이 unfasten, seatbelt를 푸는 거죠. just before, 바로 전에. flight, 비행기가 is about to, be about to 부정사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다. land오는 착륙하죠. 착륙하기 막 직전에 이제 그 seatbelt를, 좌석 벨트를 푼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객들이 착륙하기 전에 벨트부터 먼저 푸는 소리가 딱딱딱 하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she is to alive. 자, 요거는 이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이게 be to 부정사에서 뭐 예정을 나타내거나 또는 의무를 나타내거나 이런 몇 가지 어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어에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뭐 이런 하나하나 세밀한 걸 다 공부시켜서 알게 하고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이제 30분 안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할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용법이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내신도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 현재 완료 시제를 많이 묻게 되는 이유가 현재 완료라는 이 시제가 첫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계속을 알려주는 신호들, 단서들이 있었죠. 얼마 동안 for, 그리고 언제 이후로 since. 얘네들은 얼마 동안, 과거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since, 과거 그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서 진행되어져 오던 일들이 지금 막 또는 이미 벌써 그 일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already 같은 부사, 이미 벌써. 기차에게 도착했더니 기차가 이미 벌써 떠나버렸다. 그래서 완료의 개념을 나타낸다. 그리고 just, 막. 그리고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다. not yet 같은 이런 녀석들이 이 문장이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로 써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ever, 여태껏 여지껏 never,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before 같은 표현들이 있죠.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또 횟수를 나타내는 뭐 3times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가야 합니다. 자, 이 개념들을 잘, 이제 선생님이 수업 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배우는 이유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토익을 강의하면서 시험에서 점수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시험의 출제 패턴 그리고 오답을 주는 패턴 그걸 가지고 점수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점수와 실력을 쌓고 점수를 만들까 그 고민을 평생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개념적인 이해, 문법적인 막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시험에서 점수로 만들 건가라는 것이. 그래서 출제가 되는 패턴을 익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여기서도 has already gone이라고 해서 already라는 부사를 보면 이미 여기 단서들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요령을 좀 갖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애가 이미 벌써 어떤 일이 완료되었다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표현하고 있구나. 서술형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go through 하면 겪다입니다. 특히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다, 경험하다. 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벌써 겪었다. 완료의 의미. 자, 그 다음에는 have you ever been 가본 적 있냐라는 경험을 나타내죠.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가본 경험 있냐, 가본 적 있냐. 그 다음에 he had just become, just가 막 그래서 가장 어린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클럽에서. 이게 또 완료의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have never seen, 자 그렇게 horrible, 끔찍한 무서운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험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haven't seen my teacher, 그 뒤에 보세요. for long time이 나오죠. 오랫동안. 그 말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we have been in the same class, 같은 반이었어요. since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have been이 현재 완료의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그 건물이 has been a symbol, 서울의 상징이 되었는데 그게 since가 나옵니다. 그래서 since가 establishment는 이제 설립이나 여기서는 뭐 그 건물이 세워진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상징이 되어 오고 있다. 자, 8번을 보면 이제 my friend 친구가 has left 떠났습니다. 이제 파리로 패션을 공부하러. 그럼 애는 패션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프랑스로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그 결과 지금 한국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결과용법이 되죠. 자, 9번을 보면 엄마가 have lost,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lost라고 그냥 잃어버렸다 과거로 쓰는 거하고 현재 완료로 쓰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lost를 과거로 쓰게 되면 그냥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과거에 잃어버렸어. 그러면 지금은 몰라요. 다시 찾았는지 다시 샀는지 뭐 모른단 말이지. 그냥 과거 잃어버렸다. 그걸로 끝이죠. 근데 뒤에 문장을 일단 좀 놔두고 지금처럼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이게 결과의 용법으로 잃어버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말은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가방을 못 찾고 있다. 가방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구별을 잘하고 그 다음에 how long은 길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been working?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과거 완료라는 시제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이 had pp 형태를 쓰는 과거 완료는 고등학교 교과서들마다 문법 주제로도 나오고 이제 어법으로도 자주 묻습니다. 근데 이 과거 완료라는 건 문장 안에서 반드시 과거의 시간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문장 자체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갔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거나 뭐 봉사활동을 했던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기본적인 기준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 과거보다 앞서서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어떤 일에 대한 뭐
어떤 계속적인 의미가 있거나 완료의 의미가 있다. 과거 완료도 결국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더 과거죠. 쉽게 말하면 더 과거부터 그 과거 시점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어 왔거나 계속되다가 완료가 되었거나 또는 경험을 했던 것이 과거까지 경험에 영향이 미치거나 결과의 의미가 있거나 이런 기본적인 완료 시제의 의미를 다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그 책을 이제 열었을 때 I started. 시제가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when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뭐 할 때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지 말고 when은 뜻을 A 할 때 B 하다. 그러면 A 했던 시간하고 B 했던 시간은 같은 시간이죠. 이런 개념을 알면 이제 서술형을 쓸 때 상당히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she will have entered 라고 해서 will have pp라는 거는 이제 미래 완료라는 시제인데 얘는 뭐 그냥 조금 가볍게 봅니다. 미래 완료라는 건 뒤에 보면 항상 내년이 되면 이라고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 예를 들어 다음 달이면 우리가 이리로 양산에 이사 온 지 5년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 5년이라는 시간이 딱 채워지고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까지 어떤 일이 완료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게 미래 완료, will have pp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내년이라는 미래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일이 완료가 되는 거죠. 3번을 보면, 자, he had warm greeting. 나한테 이제 warm greeting 하면 이거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그가 나를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before라는 단어가 이제 전에라는 경험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인사를 반갑게 했던 게 과거고, 그럼 그보다 앞서서 이전에 만났으니까 시제가 뭐가 되는 거야?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had been sick, 아팠습니다. for 2주 동안. so 그래서 I visited. 자, 내가 방문했던 게 과거예요. 그 말은 선생님은 내가 방문했던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점부터 아파왔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파오고 있는 거예요. for 2 weeks라는 기간 표현 나오죠. 그래서 과거 완료. 그 다음에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해독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by when 언제쯤인가 하면 그가 결정을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게 과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 달 전부터 이 시점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로 썼다. 자, he lost.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근데 이 휴대폰이 어떤 건가 하면 며칠 전에 샀던. 잃어버린 게 과거예요. 그럼 이 과거보다 더 앞선 며칠 전에 샀단 말이죠. 그래서 had bought.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준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my 부모님 were proud.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게 과거입니다. 근데 내가 성적을 받았던 학교 성적표죠. 그러면 성적표가 먼저 나왔고 앞서서 그리고 그 뒤에 그 성적표를 보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셨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were 보다 앞서 있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쓴다. 그 다음에 she will have finished. 자, 3개의 과목을 before the exam, 시험을 치기 전에 3과목을 이제 끝낼 것이다. 시험을 치는 게 지금 미래의 시간 개념이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 3개의 과목을 완료하는 미래 완료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if I see, 자, 이 오페라를 once more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soap opera라는 게 그냥 연속극이라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건 일반 조건의 문장이죠. 지금 예를 들어 2번을 봤어요. 근데 미래 시점에서 내가 한 번 더 추가해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3번을 보는 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seen. 미래 완료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will have studied 영어를 30년 동안이나 언제 by next year 내년이 되면, 즉 올해가 29년째고 내년이 되면 3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will have studied로 썼어요. 자, 여기서는 미래 완료 시간은 그냥 미래 특정 시점에서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일이구나 정도하고 형태 정도만 기억하되, 과거 완료 시제는 고등학교에서 자주 만나게 되니까 의미를 잘 기억합니다. 개념 이해 잘해두고. 자, 그 다음 패턴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이제 어법 문제나 모의고사 어법에서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는데, 자, 지금 패턴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to 부정사를 쓸 때 결국은 이 부정사가 동사 원형이죠. 결국 동사란 말이지. 그럼 이 동사는 항상 시제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행동의 주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 배울 때 그 앞에서 이 to 부정사의 동작을 하는 주어를 뭐라고 배웠어요? 그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for를 쓰거나 of를 쓰고 to 부정사 형태로. 왜? 이 to 부정사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애가 시제를 가지고 시제의 표현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 말은 주절의 동사하고 일어난 시간이 같다라고 할 때는 to 부정사를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주절의 동사하고 이 to 부정사의 동작이 시제가 달라요. 다르게 말하면 애는 과거에 했었어. 주절의 동사는 현재인데 시제가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시제가 하나 더 앞서 있는 시제입니다. 항상 그걸 나타낼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to have pp라고 완료형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건 분사구문 할 때도 쌤이 분사구문의 형태를 완료형으로 having pp로 만든다라는 건 딱 하나가 다르다 그랬지. 뭐가 다르다는 거 알려준다? 이제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다르다라는 거 알려주는 표시다. 마찬가지. to 부정사도 그냥 to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이게 주절의 동사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구나. 근데 to have pp라고 쓴다라는 건 뭐예요? 시제가 주절의 동사보다 앞서 있는 일이구나. 예를 들어 I am very pleased. 내가 지금 아주 기뻐요. 지금 기쁜데 그 기쁜 이유가 이때는 to 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이죠. To have tried many kinds of experiences. 작년이라고 과거 시간에. 작년이라는 과거 시간에 내가 아주 많은 종류의 경험들을 해보았던 것. 이 말은 경험을 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시제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To have tried라고. 이 패턴은 잘 챙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admit이라는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죠. ing를. 자, 근데 그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 말은 그녀를 더 앞선 시점에서 괴롭혔겠죠. 그래서 뒤에 그 사실을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동명사도 마찬가지. 그녀를 괴롭힌 거하고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 동명사가 동사하고의 시간이 같을 때는 그냥 ing로. 근데 이 동사보다 시제가 더 앞서 있어. 더 앞선 과거에서 괴롭혔던 것을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해도 having pp라는 완료형의 동명사 구조를 써줍니다. 그래서 having bothered라고 나오면 그녀를 그 전에 괴롭혔던 사실을 인정을 했구나. 자, 그 다음에 governor 같은 경우는 주지사라는 미국의 주지사가 claim 주장하는데 not to have given money. 유권자들입니다. voters. 유권자들에게 돈을, 금전적인 어떤 돈을 이미 과거에 더 앞선 과거에서 주지 않았다라고 claim 주장을 했습니다. claim 했던 게 과거고 돈을 준 건 그보다 앞선 시간의 일이죠. 그래서 to have given. to 부정사의 완료형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hope이라는 동사는 어법상 to 부정사를 데리고 다니죠. 근데 보세요. 그 회사가 희망하고 바랐던 게 과거인데 그 프로젝트를 작년 말까지. 그렇죠? 그럼 작년 말이라는 건 이 hope 했던 시간보다 더 앞선 시간의 일이 되죠. 그래서 그때 작년 말에 끝냈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to have completed라고 to have pp 형태를 써서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시간의 일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you are not the only one. 네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야. 뭐한 not to have cast. 이 cast a vote 하면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다, 표를 던지다예요. 근데 cast는 3단 변화가 동일해요. cast. 그래서 이때는 to have cast는 과거 분사로. 그래서 학교 president election 하니까 이제 회장 선거에서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not to have. 그래서 이때 to have cast라고 쓰는 거는 이제 이미 투표가 더 앞서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일한 사람, 너 말고 또 있어. 자, 그 다음에 be proud of 전치사 of 뒤에 유어는 이제 뭔가 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You were, 네가 having won 그 대회를. 여기서 컴피티션은 경쟁도 있지만 보통은 대회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네가 이겼던 거. 그러니까 지금 자랑스러운 거는 M이라고 현재인데 A가 컴피티션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건 과거의 일, 즉 시제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having won이라고 having PP 형태의 완료형의 동명사 구조를 써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having succeeded once. 이게 동명사 주어인데 보세요. should not be regarded. 자, regard라는 동사는 A as B어법입니다. 그래서 A를 B라 여기다. 자, 그래서 한 번 성공을 했어요. 이미 앞선 과거에 성공을 했다. 그것이 should not be regarded.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 한 번 성공했다는 걸 가지고 그게 satisfying, 만족스럽다. 내 인생에서 아주 만족스러워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라면 성공을 했던 것은 과거 시점의 이야기. 그래서 having succeeded라고 완료형의 동명사 형태를 쓰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제 부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시제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특히나 완료형의 to have pp라든지 having pp라든지, 결국 이건 시제에 대한 판단이 다를 때다.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다를 때,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같으면 to 부정사 형태. 근데 주절의 동사가 시제가 다르다. 즉 하나 더 앞선 시간의 일을 나타낼 때 to have pp, 또는 동명사는 having pp라고 완료형의 구조를 써줘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제 수업 마치겠습니다.